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길을 지나는 아이들을 보며 괜스레 웃음이 지어지고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오를 때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나는 기력도 체력도 훌륭했고 지금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웠으며 가만히 있어도 있는 자체로 더 활기 있어 보였던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젊은 시절이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아프고 힘든 기억도 있기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만큼 점차 사라져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근사한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 변화를 노화로만 받아들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노후의 행복은커녕 저주를 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나의 생각은 점차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80대 이전이라면 그리고 80대가 넘어서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난다면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지요. 노후로 향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쌓여가는 경험으로 지혜가 더욱 자란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았던 것처럼요. 이처럼 나이가 들어 얻을 수 있는 것은 돈만으로 살 수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함에 따라 속이 꽉 차 있는 충만한 열매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앞으로 남은 노년을 잘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선물을 주고 받아라. 이것은 보통 타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노년으로 들어설수록 나에게도 내 자신이 선물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소소한 선물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을 나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한 선물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선물을 받으면 내면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소소한 행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은 달콤한 휴식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종종 바쁜 일상과 책임에 치여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 걸음 멈춰서서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해본다면 휴식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성공과 풍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에 더 나아가서 주변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풍족한 인생이 될 텐데요. 선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생각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곧 이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꼭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요. 봉사활동이나 타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며 노년의 사회적인 연결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자산가들 부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베푸는 경영을 지속하곤 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베푸는 삶을 사는 것,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들은 훌쩍 커서 내 품을 떠나가지요. 어딘가를 여행하게 되어도 남편이나 아내와 여행하며 자기 자신이나 자연 풍경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멋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죠. 그런데 핸드폰으로 원하는 사진을 찍으려다가 전면 셀프 카메라로 바뀌면서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을 보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82세 김복자 할머니는 자신의 표정이 그렇게 무뚝뚝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평소에 항상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힘을 주어 웃으면 더욱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연습부터 하면 좋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며 나의 품격을 드높여 귀티나는 노년을 보내게 만들지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타인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이고 오랜 시간 갈고 닦아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미소이지요. 미소와 가벼운 몸짓만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고난 아름다움보다 노년의 경험과 연륜에서 풍기는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는 일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유를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사람은 혼자서 지내도 잘 지내며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재미난 인생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로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요.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너그러움을 기른다면 멋있는 노년 신사숙녀가 될 수 있지요.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늙어가는 것 앞에서 노년의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지, 불행한 인생을 선택할지는 어쩌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지옥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차피 길어진 인생이라면 행복하게 살아야겠죠. 이제 우리는 얼마나 남보다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의미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악착같이 더 쌓고 모으려는 욕심보다는 이제는 존재의 의미에 가치를 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지요. 노후의 인생에 들어서면 이제는 친구 역시 한 명 한 명 떠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사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24시간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과 항시 유지되는 관계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겉으로만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나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공허하게 만들고 집단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 자식, 친구가 주위에 있어도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 고독,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고독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이지요.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의 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 혼자여도 둘이어도 사람이 많아도 무엇이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노년에도 타인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펼칠 수 있지요.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셀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안정과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해 알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내 마음속을 모두 털어놓을 만큼 깊고 진지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노년의 삶에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60대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고요. 70대에는 이제 꾸준히 쌓아온 습관을 펼칠 때입니다. 그래야 80대가 넘어서도 아프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요. 40대, 50대만 해도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를 기점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여러 무서운 질병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셋 중 하나는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죠. 중년 시절에는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의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입맛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1세의 어르신께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영양실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때는 잘 챙겨 먹고 사소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쌓아오지 않는다면 70대에서 80대에는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화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도 스스로가 불편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노후의 행복을 위해 90대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60세, 70세, 80세가 되었을 때는 생각을 바꿔서라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중요하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근육을 키우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년이 되면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인데요. 먼저 양손을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두껍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너무 가까워서 겹쳐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꼭 근육을 단련해 보세요.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 60대가 넘어서는 자식과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녀와의 독립은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무서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부모는 맞아 죽고, 찔끔찔끔 돈을 주면 시달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일찍부터 선언하고 자녀가 돈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보다는 도와주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함께 살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준다면 추후 노년에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다 해주더라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내 마음속에서 기대가 생기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나빠져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 68세 신사께서는 자식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결과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고 한시름 놓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지요. 어쩌면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줘서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약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0대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창회에 가면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동창생 중에 성공하거나 잘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이 30억짜리 집을 마련했다고 하면 자연스레 비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했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등 여러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껏 이뤄왔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은퇴 후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부터는 이제 인생의 중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시기에 어쩌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를 생각해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지요. 따라서 돈, 체력, 일, 가정 등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타인과 무조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행복을 망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만 괴로울 뿐이지요. 노년의 시기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노년을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웃어넘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각종 고정관념을 넘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지녀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선물을 주고받아라. 이것은 보통 타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노년으로 들어설수록 나에게도 내 자신이 선물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껏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소소한 선물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나를 위한 선물을 나에게 주세요. 자신을 위한 선물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고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지만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선물을 받으면 내면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소소한 행복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은 달콤한 휴식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종종 바쁜 일상과 책임에 치여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한 걸음 멈춰서서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해본다면 휴식과 자기 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요.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성공과 풍요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에 더 나아가서 주변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풍족한 인생이 될 텐데요. 선물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 생각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 중 하나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곧 이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물이라고 해서 꼭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지요. 봉사활동이나 타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며 노년의 사회적인 연결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자산가들, 부자, 성공한 사람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베푸는 경영을 지속하곤 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베푸는 삶을 사는 것,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강화시키며
자신의 삶에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식들은 훌쩍 커서 내 품을 떠나가지요. 어딘가를 여행하게 되어도 남편이나 아내와 여행하며 자기 자신이나 자연 풍경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쉽게 멋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핸드폰으로 원하는 사진을 찍으려다가 전면 셀프 카메라로 바뀌면서 무방비 상태의 내 얼굴을 보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 82세 김복자 할머니는 자신의 표정이 그렇게 무뚝뚝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평소에 항상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너무 힘을 주어 웃으면 더욱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연습부터 하면 좋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우아한 미소는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며 나의 품격을 드높여 귀티나는 노년을 보내게 만들지요.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타인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이고 오랜 시간 갈고 닦아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미소이지요. 미소와 가벼운 몸짓만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고난 아름다움보다 노년의 경험과 연륜에서 풍기는 지혜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는 일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유를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주는 사람은 혼자서 지내도 잘 지내며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재미난 인생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로 웃어넘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타인도 용서하고 나 자신도 용서하는 넓은 아량이 필요하지요. 누군가로 인해 기분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알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 주는 너그러움을 기른다면 멋있는 노년 신사숙녀가 될 수 있지요. 노년의 마음가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곧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늙어가는 것 앞에서 노년의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지, 불행한 인생을 선택할지는 어쩌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것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남들이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지옥 같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차피 길어진 인생이라면 행복하게 살아야겠지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남보다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의미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악착같이 더 쌓고 모으려는 욕심보다는 이제는 존재의 의미에 가치를 두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지요. 노후의 인생에 들어서면 이제는 친구 역시 한 명 한 명 떠나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는데요. 사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24시간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인과 항시 유지되는 관계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불가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겉으로만 유지되는 인간관계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는 나 자신의 마음을 여전히 공허하게 만들고 집단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 자식, 친구가 주위에 있어도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 고독,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한 고독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에너지이지요. 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의 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 혼자여도 둘이어도 사람이 많아도 무엇이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후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노년에도 타인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펼칠 수 있지요.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셀 수 있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적인 안정과 자아,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나이 들수록 인생에 대해 알 수 있고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으로 향할수록 내 마음속을 모두 털어놓을 만큼 깊고 진지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느슨하게 이어지는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노년의 삶에서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나이 50대가 넘으면 이제는 건강을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60대에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고요. 70대에는 이제 꾸준히 쌓아온 습관을 펼칠 때입니다. 그래야 80대가 넘어서도 아프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요. 40대, 50대만 해도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를 기점으로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당뇨병, 치매 등 여러 무서운 질병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셋 중 하나는 어떠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중년 시절에는 대사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몸의 지방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또한 입맛이 떨어져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1세의 어르신께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 영양실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때는 잘 챙겨 먹고 사소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쌓아오지 않는다면 70대에서 80대에는 근감소증에 걸리거나 전신 기능이 저하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화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자신도 스스로가 불편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노후의 행복을 위해 90대가 되어도 스스로 걷고 원하는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싶다면 60세, 70세, 80세가 되었을 때는 생각을 바꿔서라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면서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중요하지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나 살을 빼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근육을 키우고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년이 되면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 당장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인데요. 먼저 양손을 엄지손가락과 집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는 것입니다.
만약 손가락이 닿지 않을 만큼 종아리가 두껍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손가락이 서로 만나거나 너무 가까워서 겹쳐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체 근육을 키우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꼭 근육을 단련해 보세요.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 60대가 넘어서는 자식과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녀와의 독립은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세 가지 경우라는 무서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부모는 맞아 죽고, 찔끔찔끔 돈을 주면 시달려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일찍부터 선언하고 자녀가 돈에 대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보다는 도와주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함께 살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해준다면 추후 노년에 돈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럽고 안쓰러워서 이것저것 다 해주더라도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내 마음속에서 기대가 생기기 전에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을 잃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나빠져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죠. 한 68세 신사께서는 자식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자신의 연금으로 바꾸겠다고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결과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고 한시름 놓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지요. 어쩌면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줘서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매달 나오는 연금을 모아 약간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60대에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창회에 가면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동창생 중에 성공하거나 잘된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이 30억짜리 집을 마련했다고 하면 자연스레 비교가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을 했어야 했는데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등 여러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껏 이뤄왔던 것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무능하게 느껴지고 사회 시스템에 불만을 가지게 되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제라도 만회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은퇴 후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알아보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대, 60대부터는 이제 인생의 중반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할 수는 있으나 이 시기에 어쩌다 실패한다면 어떻게 만회해야 할지를 생각해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지요. 따라서 돈, 체력, 일, 가정 등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타인과 무조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수많은 고정관념들에 사로잡혀 행복을 망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만 괴로울 뿐이지요. 노년의 시기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노년을 충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수를 웃어넘기고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간단한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각종 고정관념을 넘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유로운 태도를 지녀보세요. 여러분의 앞날에는 행복한 노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